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가 온다고 배웠어요? 예, 야맹증.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B가 부족하면? 예, 아니요. B가 부족하면 이거 피부 질환이에요. C가 부족하면? 각기병. 아니라 각기병이 아니에요. 아니. C가 부족하면? 괴혈병. 괴혈병이 뭐예요? 잇몸에 피가 나는. 잇몸에 피가 나지만은 거기 괴혈병 환자들은 그냥 놔두면 다 죽어요. 예, 이게 사망에 이르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군인들이 나가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괴혈병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 기록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D가 부족하면 뭐예요? 고추병. 각기병이라죠, 각기. 예, 각기병인데 이게 결국은 뼈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굽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A, B, C,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이것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다 다녀봤어요. 뭐 서울 큰 병원도 가보고, 뭐 삼성안과, 뭐 점촌에, 그 다음에 건대병원에 가면 또 안과 있고, 또 건대에서 나오면 새로 의사가 나와서 차린 큰 개인 병원도 있고 있는데 다 가봤는데, 거기서 주는 약은 어디나 다 공통적이더라고. 이거 안마이식 연고, 안항염제 연고, 그 다음에 안 바이러스 연고, 아마 전부 이제 점안액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짜는 약, 그 다음에 이제 인공 눈물. 예, 그게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면 일단은 나요. 낫는데 며칠 안 가서 안 쓰면 또 재발돼요. 그런데 이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머털머털한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에 그 고통은요 굉장히 심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면 눈뜨기가 거북해요. 하루 종일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유튜브도 검색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교수들 강의도 이 인터넷 통해서 다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내가 들은 내용을 내 몸에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다 나는 내 몸으로 실천을 하는데. 예, 맨 먼저 뭐가 있어요? 눈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을 먹어봐라. 루테인 또 병원에 약국에 가서 사서 먹어봐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블루벨리에 안토시아닌이 많은데 이 안토시아닌이 눈에 좋다. 안토시아닌 말도 못하게 먹었어요. 블루벨리 엄청나게,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블루벨리 나무를 600평을 심었다고. 지금 아로니아가 지금 600평인데 그 바람에 제가 이 아로니아 즙도 지금 생산하게 됐는데 눈에 좋다고 하니까 효과가 내가 느낄 만큼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오메가3가 좋다. 오메가3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사 먹었어요. 그것도 큰 도움은 안 돼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별로. 그 다음에 또 비타민 A가 좋다. 비타민 A도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완전한 어떤 치료 효과가 없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루테인도 필요하고 비타민 A도 필요하고 안토시아닌도 필요하고 여기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결정적인 것 하나가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뭔가 하면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건데,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결정을 하더라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황산화제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온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요. 근데 항산화제가 뭐가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런데 이런 항산화제로서는 눈에는 아주 미세혈관이 많은데 이 미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을 확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센 게 뭔가 하면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아스타잔틴이 어디에서 이게 추출되는가? 추출되는 내용을 내가 적어놨죠. 응? 쌀론, 시금치. 예, 근데 여기에서 아스타잔틴을 추출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세냐 하면요. 비타민 C의 6,000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스타잔틴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안약, 다시 말해 눈에 좋은 영양제예요. 이 영양제가 여기에는 루테인도 들어있고 오메가3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안토시아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아스타잔틴이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들어있는 건데 이걸 먹고 딱 3일 되니까 안구건조증이 없어지는 거야. 이야, 그때부터요 진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발견한 택이잖아. 얼마나 이게 되는구나. 이거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다 해도 안 되는데 이 아스타잔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눈 영양제 요거를 사서 드시면 안구 건조증이 해결이 되더라. 이 아스타잔틴이 많은 음식에는 이 쌀룬, 시금치,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새는 이 곡물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요. 지금 어느 과학자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20년 전에 한 개에 지금 20개를 먹어야 20년 전에 사과 한 개에 비타민 C가 들어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미 토양 속에서 그 영양분이 다 이거 제초제를 쓰고 약을 많이 쳐가지고 그 안에 이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양의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부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배만 모르네. 예. 교수님 그러면 아스타잔틴이 많이 함유된 그 눈 영양제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물으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요 와서 보시면 요거 하나 찍어 가셔도 되고, 예. 두 번째는 영양제, 비타민 중에 비타민 B가 있습니다. 그죠? A, B, B죠. B는 몇 가지로 나누어 있는가 하면 8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B1, B2, B3, B5, B6, B7, B9, B11. 요렇게 합쳐가지고 요걸 비타민 B군이라 그래요. 틀렸는데 마지막 B12예요. B12. 그래. 내가 영어를 잘 몰라요.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은 이 8가지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타민 B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사셔서 드실 때에는 비타민 B100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비타민 B 8가지를 똑같이 성분을 나눴어요. 100mg씩. 요게 800mg 같으면 다 100mg, 100 해가지고 요게 B군이라 그래요. 비타민 B100. 요걸 드시면 비타민 B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피로 회복에 가장 좋은 게 비타민 B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사 먹는 바카스, 아로나민, 이런 데 다 거기 비타민 B를 넣어서 만들어 있는 음료수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억력,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그런 작용을 하고, 식물에는 콩, 계란, 해조류, 마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C와 E는 대표적인 황산화제라고 합니다. C보다는 사실 E가 훨씬 세요. 세고 더 고급이에요. 그런데 왜 C를 황산화제로서 대표적인 C라고 할까? 그거는 C가 첫째는 어디에든지 많이 있고
어떤 식물에든지 비타민 C가 다 거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사서 먹으려고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안 될 만큼 아주 싸요. 저는 이걸 비타민 C를요, 예, 캡슐로 된 이렇게 고려원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 달분 해봐야 뭐 한 두 달분 해봐야 한 2만 원 정도면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과 즙을 짤 때 가루를 비타민 C를 가루를 한 포를 삽니다. 30kg짜리. 그러면 약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뭐 사과즙 짤 때 넣고 나머지는 가루통에다 담아 놓고 그냥 한 숟갈씩 물에 타서 속삭여 마셔요. 그러면 양으로 제가 따지면 하루에 이 알약으로 한 20개 정도를 먹는 셈이에요. 하루에. 한 때에 한 숟갈씩 먹으니까. 한 숟갈이 10g이거든요. 10g이면 요게 한 개가 1000g이니까 요거 10개를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만에. 그건 좀 많이 먹어요. 아무튼 이것이 비타민 C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저 서울대학교 누구요? 네, 이왕재 교수님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면요. 전 세계의 그 의학 저널이라고 하는 책에 비타민 C에 대한 논문을 그분 논문이 실렸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비타민 C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하루에 몇 개를 드시냐? 평균 10개를 드셔요. 1000mg. 요거를 먹고 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혈관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피가 맑아져요.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강해지니까 심혈관 질환의 거의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적게 먹으면, 이 적게라고 하는 것은 메가도스 요법이, 요게 6000mg 이상을 메가도스라 그래요. 메가도스 요법으로 먹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뭐 큰 내가 느낄 만큼의 치료 효과는 못 보는데 이걸 메가도스 요법으로 많이 드시다 보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느낄 만큼 좋은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원래 이제 건강 진단 하잖아요. 검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육체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49살이에요. 63살 아닙니까 제가. 근데 육체 나이는 심혈관계 나이가 그래요. 심혈관계 나이는 혈관이 너무 튼튼하고 피가 맑으니까 심혈관 나이는 49이에요. 내가 이거를 몇 년 먹었냐? 3년 동안 하루에 평균 10개는 먹었어요. 그거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요거를 처음에 드실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심혈관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걸 먹으면 피는 묽어질 수가 있어요. 심혈관계 약을 드시는 분들. 피는 묽어지지만 혈관이 얇아져요. 그 다음에 위벽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위가 쓰리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드실 때는 처음에 하나를 드셔보고 속이 쓰리다 이러면 반아서 나눠가지고 드시면서 자꾸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틀림없이 밥을 먹으면서 중간에 드시면 최소의 부작용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밥을 먹는 중간에. 예, 그렇게 드시면 아마 큰 부작용 없이 뭐 2알 정도는 거뜬하게 드셔도 되고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10g을 그냥 공복에 먹어요. 이거 10개를.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완전히 적응이 된 거죠. 잘 때 또 한 스푼 타서 그냥 마셔요. 숟갈로 한 숟갈 따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10개거든요. 근데 완전히 적용이 된 거예요. 적응이 되는 기간 동안은 아마 처음에는 적게 드셔보고 괜찮다 하면 2알, 한 때에 2알 요거는 기본으로 드시면 아마 한 1년 정도 딱 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심혈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심혈관계를 검사를 해보면 내 심혈관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가 하면요. 병원에 가서는 감기 환자도요. 고용량 정맥주사만 맞아도 웬만한 감기가 떨어져요. 지금 뭐 코로나19 이런데 비타민 C로 치료한다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먹어서 되는 정도가 아니고 고용량이라고 하면 4만 ml 이상이에요. 4만 ml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타민 C를 한 컵 녹여놓은 정도거든. 녹여놓은 걸 정맥으로 피에다 바로 넣는 거예요. 그래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항염, 항균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병원에서 가면 다 비타민 C 링게로 놔달라면 다 놔주거든요.
감기 심하게 더 걸리든가 독감이 걸린다든가 하면 비타민C 링게르 주사 맞고 연거푸 3일만 맞아보세요. 거의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적힌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하면 혈관 속에, 피 속에 약 30에서 60 IU라고 하는 그 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입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 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비타민 D가 부족하네요. 이래가지고 혈관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한 6개월 가요. 그런데 내가 이 비타민 D를 요거 하나 사면 한 4개월 먹어 120알인데 요거 한 3만원 정도 가거든요. 조만한 파달만한 알약이 요런데 예. 여기 한 개가 5,000 IU짜리입니다. 요거 한 개씩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혈관 속에 평균 약 60 IU 정도의 비타민 D가 혈관 내에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D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오는 것이 암, 어떤 질병,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음식 중에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충분히 먹을 만큼 들어있는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태양 중에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태양과 결합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세 동안 열심히 태양에 나가서 일만 하면 비타민 D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누구나. 그런데 요새는 다 눈만 내놓고 다 맞고 다니니까 햇빛을 씌야 될 이유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래요. 더더구나 오존층이 파괴되고 더더구나 이거는요 유리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햇빛을 쬐도 안 돼요. 이게 자외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이 베타는 유리만 통과해도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 직사로 햇빛을 맞았을 때에 여기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를 맞을 일이 없어요. 거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먹어주려면 저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혈관 속에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하면 약 3만원 들어요. 검사해보면 아세요. 검사해보고 적으면 일단은 정맥주사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저거 하나씩 드세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D가 몸에 왜 꼭 있어야 되냐? 또 두 번째는 음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 칼슘이 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뼈로 들어가게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몸 속에서 위장 속에서 칼슘을 이온화를 시켜요.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꺼끌꺼끌한 그 입재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온화는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 만드는 작용을 해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물을 만들어서 혈관 속으로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 혈관 속에 일단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 누구든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혈관까지는 칼슘이 들어갔어요. 혈관 속에 칼슘이 쌓였는데 뼈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뭐가 하느냐? K2라고 하는 영양소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을 뼈로 집어넣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K2가 부족하면 혈관과 근육 속에는 칼슘이 많은데 뼈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 칼슘이 근육을 응고시키고 근육을 뭉치게 만들어요. 그 근육 뭉쳤다는 칼슘이 뭉쳤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뭉치는 것은 내 근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배출을 못 해줘서 그래요. K2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칼슘이 또 부족한, 이게 빨리 소비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석이 생겨요. 신장결석, 결석이 생기는 것은 칼슘을 배출을 못 해줘서 그래요. 배출을 해주는 방법이 K2를 먹어야 돼요. K2도 이렇게 팔아요. 제가 먹는 게 많아요. K2. 예.
요것도 이제 제가 뭐 조만한 파달만 한데 요만해요. 요것도 제가 이제 K2를 먹어가지고 뭐 어디 어깨가 절린다, 뭉쳤다 이러면 아 이거 칼슘이 또 뭉쳤네. 이거 K 좀 이거 먹고 좀 근육도 좀 풀고 좀 뭉치는 작용을 풀어주고 칼슘이 내 몸속에 지체되어서 어느 한 부분에 뭉쳐 있는 것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약 30살이 다 되면 뼈로 들어가던 칼슘을 K2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는 못 넣어요. 뼈에는 이미 딱 닫혀버렸어요. 그때서부터는 먹다가 우리 저 혈관 속에 칼슘이 꼭 필요한데 칼슘은 무슨 작용? 수축 작용을 하고 마그네슘은 이완 작용을 하거든요. 심장이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잖아요. 이것도 칼슘 오므리고 마그네슘 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뭉쳤다가 피져질 않아요. 이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꼭 들어있어야 되는데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없어. 그럼 어디에서 뺏었습니까? 가장 먼저 뺏어 쓰는 데가 치아예요. 치아. 잇몸 치아. 칼슘이 부족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잇몸이 물러지고 치아가 부석부석해져요. 당장 내 몸이 바란스가 칼슘을 필요로 하는데 칼슘이 없어. 혈관 속에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숨을 쉬려면 심장도 뛰어야 되고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칼슘이 내가 먹어주질 않으니까 이빨에서 빠져나가. 제일 먼저. 그래서 하면 속에 이빨이 그냥 막 이가 잇몸이 그냥 막 뭐 흔들흔들하고 뭐 치아가 그냥 막 썩어도 내려앉으면 아 내가 지금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제가요 며칠 전에 저는 냉수를 먹거든요. 냉수를 한 잔 딱 먹는데 한쪽이 엄청 신 거야. 막 쉬고 와서 먹을 수가 없어. 왜 찬물 먹으면 막 이거 막 시린 거 있죠. 아 잇몸에 좀 문제가 왔구나. 왜? 잇몸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이 잇몸에 이제 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요새 이게 저 칼슘인데 나노칼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싸가지고 이걸 잘 안 먹어요. 제가 사다 놓고. 이게 저 정품은 황제에서 나오는 나노칼슘 쳐보면요. 2통에 36만 원 가요. 그래 봐야 이거 뭐 한 2달밖에 못 먹거든요. 비싸니까. 그 회사에서 요거를 수출을 하더라고. 수출한 거를 외국에서 다시 사면 반값에 사더라고. 하하, 참나. 그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거 8만 원씩에 2통을 샀는데 120알 들은 거를 하루에 이제 한 2알을 먹었어요. 며칠간. 한 3일 먹으니까 이 시린 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칼슘이 막 빠져나가다 칼슘이 일단 내가 보충을 해주니까 이거 일단 채워지면서 입 시린 게 없어져요. 지금 찬 걸 막 마셔도 되는 거야. 칼슘이 부족하면 무조건 이빨이 문제가 와요. 이빨을 안 닦아서 그런가 이거요?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안 닦으면 뭐 치아 이빨을 아무리 잘 닦아도요.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거를 한번 세면 이쑤시개를 한번 쑤셔보세요. 이빨 다 닦고 나서 막 튀어나와요. 거기 썩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빨을 닦아서 안 뜨는 게 아니에요. 치아에 치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다 빼주질 못해서 그것이 하루 지나면 그게 부패되기 시작하고 이빨까지 썩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청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아무리 내가 이빨을 닦고 이빨 사이에 있는 치석을 다 긁어낸다 할지라도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일단 이빨에서 내가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칼슘이 뭐 30이 필요하다 이러면 당장 내가 살아가려면 30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30이 안 들어와. 이빨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잇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관절에서 빠져나가요. 관절. 뭐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 80, 70쯤 되면 인공관절 하는데요. 그 전부 칼슘이 빠져나가서 오는 거래요. 그 한번 제가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칼슘만 제대로 보급해주면 일단 칼슘이 안 빠져나가니까 관절이 망가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셨고 뭐 외부에서 칼슘을 먹어도 뼈로도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나노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계 특허제예요. 보통 칼슘제는 한 통에 10,000원 정도예요. 이 나노칼슘만 유난히 비싸요. 왜 비싸느냐? 이거를 먹으면
얼마나 나노칼슘 그 아주 세미하게 분쇄를 하는지 먹는 즉시 위에서 바로 뼈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뼈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 치료가 되고 잇몸 치료가 되고 관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인공 관절을 하려고 날짜 박았다 놨는데 일단은 요거 잡사보고 3개월 잡사보고 그래도 관절을 해야 될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하세요. 이때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가 봐요. 우리 식구가 이빨이 얼마나 많이 뜬 거야. 여기 고치면 여기 썼고 여기 고치면 여기 썼고 막 전신 떼우고 빼고 내가 이거를 알고부터 이거를 계속 대줘요. 나는 안 먹어도 당신은 이거 먹어야 돼. 그 이후로는 이빨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우리 집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이 공장하고 나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알아서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사세요. 나노칼슘. 예. 그럼 비싸다는데 어디서? 비싸니까 요걸 해외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 요런 걸 사면 8만원짜리, 요거 내가 넉 달을 먹거든요? 8만원짜리 120알. 하루에 2알이면 넉 달 먹잖아요. 하나씩 먹기도 하고, 그래,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되더라니까. 그 우리 식구가 골다공증 약으로요. 골다공증으로 병원에 진단을 딱 받으니까 골다공증이야. 10년을 약을 먹었어요. 골다공증 치료약이 병원에서 뭔지 아세요?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뼈를 코팅하는 약이더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골다공증 치료 방법이 뭔가 검색해 보면 나와요. 뼈를 코팅을 해가지고 칼슘이 못 빠져게 나가게 하는 거야. 못 빠져게 나가게 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내 몸에 당장 칼슘이 필요한데 뼈에서 못 빠져게 나가게 하니까 잇몸에서 빠져나가고. 그죠? 이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막 급격하게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한 1년, 2년은 먹었을 거예요. 요거를 먹고,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니까, 이제 골다공증은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나노칼슘이 골다공증 치료가 되는지, 그건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 검색을 해보면, 그 댓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내용 확인이. 실제로 병원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왔을 때에 이 나노칼슘을 처방해 주는 병원도 있더라고. 그 후기를 또 쫙 적어놓은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나노칼슘은 꼭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MSM이라 그래요. MSM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식이유황이에요, 유황. 몸을 구성하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8가지라 그래요. 8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첫째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대부분의 표피를 구성하는 지방, 그 다음에 뼈를 구성하는 철분, 칼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다가 8번째가 뭔가 유황이래, 유황. 유황이 몸을 구성하는 8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황이 부족하면 이제 몸에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유황이 구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공관절, 그 다음에 손톱. 유황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손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손톱이 잘 부서지고. 머리카락도 태워보면 유황 냄새가 난대요. 손톱도 하나 깎아가지고 태워보세요. 유황 냄새가 나지. 이건 MSM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한번 태워보겠어요. 이게, 저도 안 태워봤어요. 한번 태워보려고 그래요. 타나, 이게 불이 붙나, 안 붙나? 담배불 같은데요? 이게 황이라는 거, 화약이란 말, 화약. 손 화상 안 있도록 조심하세요. 좀 멀리 잡으셔야 돼요. 냄새 나는데 벌써. 예? 아니, 내가 집에서 해봤어요, 한번. 불났다가. 오면서 불이 붙더라니까. 그래, 내가, 이게 황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요래가 있고, 이제, 대파랗게 불이 올라오더라니까. 그냥 테스트만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로. 조심하셔요. 아이고, 연기가 많이 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요래만 요 조금 태워야만 여기서 해파리 불이 딱 붙어요. 연기에. 불이 붙으면 화약 냄새가 확 나는데 아 이게 화약이구나. 황이.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예. 요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연골,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 다음에 뼈를 강하게 해준다. 뼈를.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뭉치는 그 원인에 보면 또 젖산이 있는데 이 젖산을 배출해준다. 예. 그 다음에 NK세포라는 것이 몸에 뭐 어떤 작용을 합니까? NK세포는 병균이나 뭐 암세포나 뭐 기생충이나 나쁜 거 필요 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NK세포가 나가서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NK세포만 많으면 거의 다 뭐 병 걸릴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강하냐 적으냐, NK세포가 강하냐 약하냐, NK세포가 많으냐 적느냐, 요걸 가지고 면역력이 강하냐 적으냐를 따지는 거죠. NK세포를 만드는 것이 뭐가 만드느냐, 요 식이유황이 만든다는 거예요. 식이유황 먹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양이 얼마큼이냐, 하루에 1800mg이래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난 게 보니까 요거 한 개가 1800mg이더라고. 하나가. 대다 커요. 목구멍 작은 사람 넘어가다 걸려요. 근데 요게 살 때 여기 가루로 된 것도 있어요. 가루. 요거를 많이 먹으면 상당히 좋은데 얼마나 많이 먹느냐. 보통 보면 10g을 먹으라 그래요. 10g을 먹으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몸이 느낄 만큼의 그 효과를 본다 그래요. 10g이면 이거 5알이거든요. 5알, 6알. 그러니까 그래 먹으려면 알약으로 먹으려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냥 물에 녹는 가루약 팔아요. 가루 MSM 사가지고 한 숟갈씩 그냥 물에 훅 쪄가지고 뭐 약간 써요. 쓰지만 그냥 쭉 마시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 아마 상당히 먹기가 좋게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간에 좋아요. 간에. 이걸 먹는 사람은 거의 술이 안 취해요. 같이 먹어도 술이 안 취해요. 저도요, 솔직히 뭐 이래 뭐 가끔 보면 건배주라도 한 잔 먹을 때가 있고, 저도 우리 집에 가면 말벌을 작년에 이만한 걸 2개 따가지고 말벌 술을 갖다가 막 이렇게 좀 담아놨거든요. 뭐 드신 분들은 드실 분들은 얘기 한번 드릴게요. 아무튼 말벌 술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따 꿀을 좀 섞어서 저녁에 한 잔씩 이래 하거든요. 딴 사람 말벌주 요만큼 한 잔 딱 먹으면 벌금지 그냥 막 하는데 말벌주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로 한 통을 제가 다 먹어도 봐서요. 한 개도 안 채요. 말똥말똥한 게 그냥 술 먹은 표시도 안 나.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게 MSM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한 술이 안 채입니다.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 음주운전에는 뭐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음주는 가다가 이래 세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먹었어도 안 불라고 하진 않아요. 무조건 이거 확 불어버려요. 불으면 거의 안 나오더라고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술을 즐겨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내만 먹는 거예요. 그냥 잠자기 전에 소주컵을 한 잔 약으로 한 잔씩 먹는데 아마 거의 술 취할 수 있는 그 뭐 속에 뭐 때려하다든가 막 얼굴이 벌개졌는가 뭘 비틀비틀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표시가 안 날 정도니까 아마 그 주치의 해독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SM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든다. 이게 MSM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는 마늘이에요, 마늘. 근데 마늘을 뭐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1800mg을 먹으려면 마늘을 8통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8통을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MSM 이거 가격이 참 싸요, 이거 한 3만원짜리 하나 사놓으면 한 4개월 먹더라고. 싸요, 저거. 싸고. 또 싸게 사면 더 싼 데도 많아요. 쿠팡에 들어가면 제일 쌉니다. 쿠팡에 들어가면 가격 경쟁력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장 싼 데가 쿠팡이더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비타민에 대해서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고, 요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생충 약을 잠깐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유황오리, 유황온천, 유황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온천 가보면 알아요. 유황온천에 들어갔다 놓으면 피부가 매끄럽고 피부가 탄력이 있어져요. 왜 유황오리가 유명하냐? 유황이 좋으니까 유황을 우리가
시중에서 유황은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거는 어떤 유황이냐면 식물에서 뽑은 식물성 추출 유황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농약방에 가면 유황 팔거든요. 포로 파는데 그거 한 숟갈 먹으면요, 그 다음날 이제 산에 가야 돼요. 아무튼 이게 왜냐하면 그 속에는 독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성을 다 정지한, 이거는 식물성 소나무 송진에서 뽑은 거래요. 예,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먹어도 많이 먹어도 하루에 나는 뭐 한 3-4번 정도 뭐 이렇게 먹으니까 많이 먹어서 뭐 이 피부 관리라든가 몸매 관리라든가 뭐 피부 탄력 관리 이런 걸 해요. 그다음에 관절 관리, 뭐 건강 문제가 상당히, 예,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하면 60이 넘었잖아요. 지금 뭐 진갑까지 다 지낼 정도니까 옛날 같으면 뭐 정말 할배잖아요. 할배인데 지금쯤이면 막 정말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약 먹는 거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저거예요? 아니 이거는 약이 아니고 이거는 요거는 약이라 안 그래요. 이거는 식품이라 그래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비타민이라 그래요. 약이라 생각 안 해요. 비타민으로 내가 보고만 해주면, 비타민이 몸속에 뭐 어떤 부위에는 요 비타민이, 어떤 때는 요 비타민이 다 각자 필요한 다 요것만 골고루 내 몸에 주입시켜주면 거의 해결이 다 된다. 아마 요렇게 내가 겪어봤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대부분 많은 병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기생충에서 와요. 기생충에서 오는데 그거는 검색해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기생충 그 전문가가요, 기생충을 이렇게 검색해보다 보면 대표적인 거 약 10가지, 해충, 요충, 편충, 뭐 간흡충,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뭐 10가지 정도인데, 그 기생충 전문가가 기생충을 딱 기록을 해본 게 몇 가지가 나오면 1200가지가 나와요. 1200가지 기생충 종류가. 길이는 약 7m에서 크기가 얼마나 적으면 30분의 1 마이크로. 이건 세포 속에 1000마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 속에. 눈에 보이진 않은 건 당연하고, 세포 하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포 하나 속에 1000마리가 들어갈 만큼 작은 미세 기생충이, 이거 조충이라 그러는데 미세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보통 우리가 해충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보통 해충약으로 해결되는 것은 뭐 알벤다졸, 펜벤다졸, 뭐 메벤다졸, 프리벤다졸, 이 4가지만 거의 해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 뭐 디스토마, 뭐 디스토마는 또 그걸로 안 돼요. 그 어떤 디스토시드, 프라지퀀텔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약이 있거든요. 요걸로 해야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1차적인 기생충약이라 그래요. 1차 약. 2차 약이 뭔가 프라지퀀텔이라 그러거든요. 요건 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 디스토마는 물고기가 옛날에는 맑은 물에는 디스토마가 없었어요. 요새는 아무리 맑은 물에 있는 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먹었다면 100% 디스토마 다 걸린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거 다 하면 나왔어요. 요새 의학자들이 그 물고기를, 아주 맑은 물에 고기를 잡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빙어 한 마리도 뭐 디스토마균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나온다는 거예요. 난 빙어를 막 이래 시장에서 팔면 한 1kg 사다가 그냥 많이 먹었거든요. 나는 그게 빙어 설마 저게 뭐 들었겠나 생각했는데 그거 다 들어있답니다. 먹었다 하면 무조건 디스토마 다 있어요. 디스토마는 일반 알벤다졸, 펜벤다졸 이거 가야 안 돼요. 병원에 가서 난 민물고기 회를 많이 먹었으니까 디스토시드 좀 처방 좀 해주세요. 이래만 처방해 주더라고. 3일을 딱 처방해 주는데 3일 먹으면 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는 딱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포 속에 있는 미세조충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3차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뭔가 하면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게 뭔가 니타조사나이드라 하는 거예요. 니타조사나이드. 이거는 아주 작은 미세조충까지, 피부 속에 1000분의 1 뭐 마이크로 되는 이 미세조충까지도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건 유튜브에 그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게 생산자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튜브로 이걸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샀더니 주문하고 나서 2달 만에 왔어요. 외국에서 직접 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요새 니타조사나이드가 코로나19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다. 뭐 곰팡이균,
바이러스균까지 다 잡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좋은 거는 B형 간염 치료가 안 되잖아요. C형 간염. 이거 10달 먹고 10명한테 먹이고 나서 10달 후에 10명을 B형 간염 보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균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귀한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비싸요. 저거 지금 한 통 살려면 한 10만 원씩 갑니다. 10만 원이면 한 달 분이거든요. 아침 저녁 2알 60알이네. 그 저걸 제가 사서 지금 오늘이 지금 3일째 지금 먹고 있어요. 3일이면 일반 기생충은 다 없애는데 저런 B형 간염이라든가 C형 간염 보균자들한테는 먹으려면 10달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달이면 한 100만 원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오면 병원에 입원이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갈 방이 없어요. 동시에 막 수십만 명 생겨봐요. 수만 명 생겨봐. 병원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난 그 비상약으로 저거 사놓은 거예요. 코로나. 만약에 왔다 이러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뭐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 이거 왔는데 이거 먹을래? 해가지고 먹으면 보통 4일이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내가 비상약으로 산 거고 또 이제 미세조충도 또 이겸에 한번 잡고 그래서 지금 샀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물으면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물고기에 예. 토마토 있고 기생충도 있는데 예. 바다고기 회 많이 넣잖아요. 회도 있나요? 바다에는 디스토마균이 있다는 보고는 제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바닷고기에는. 바다해에는 없는데 바다해에는 고래해충이라는 게 개해충, 고래해충이 있는데 이 고래해충이 고래에 있다고 고래해충이 아니고 뭐 연어나 뭐 이런 데도 다 그 고래해충이 있어요. 고래해충이 근데 적질 않고 커요. 근데 고래해충이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아무튼 회를 드시려거든 양식된 거는 해충이 없답니다. 양식된 거. 양식할 때는 아마 그 사료에 뭔가 약을 넣겠죠. 그래서 해충이 없대요. 예. 예, 양식한 거. 그렇고.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뭐 이런 거 약 먹으려고 병원에 가서 약 좀 주세요 하니까 안 줘요. 안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가봤어요. 내가 연합의원에 가니까 피를 뽑아요. 뽑아서, 연합의원에? 예, 가니까 그 피를 보내가지고 한 이틀, 3일 후에 오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있든 없든 그 과정을 거치면 자기가 약을 주겠다 이래요. 그 다음에 세제의원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세제의원 요 옆에 새로 생긴데. 그거 가니까 나 사실 민물회를 많이 먹었는데 좀 주세요. 3일치를 주더라고. 그냥 한 방에 뭐 피도 안 뽑고. 그래서 이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좀 주고 싶다 싶으면 주는 데도 있고 까다롭게 구는 데는 또 안 주고 또 뭐 피까지 뽑아서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서 꼭 쉽게 사시려면 세제의원에 가니까 쉽게 주더라고. 난 민물회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좀 주세요. 이러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한 3일씩 처방해 주는데 하루에 한 개씩 뭐 하루에 2개인가 그래가지고 한 3일 먹으면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폐협충, 간흡충 싹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디스토마가 균이 어디 많은가 하면 미나리에 굉장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미나리가 물속에서 자라잖아요. 물에 대부분 디스토마가 막 돌아다니다가 미나리에 다 붙는데요. 그래서 미나리를 보면 그 속에 디스토마가 균이 엄청나게 많이 디스토마 그 벌레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를 먹으러 가면 꼭 비비 먹는데 미나리를 썰어서 나와.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회 먹으러 가면 뭐 아는 사람 이거는 먹지 말라고 말려요. 아무튼 그거는 참고로 하세요. 그러나 그 대신에 모든 디스토마가 채소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서 자라는 미나리에는 있다. 그러니까 미나리를 드시려거든 익혀서 드시라. 그러면 된다. 아마 그 정도로 하시고. 그게 니타조사나이드. 예, 니타조사나이드. 그게 3일치 준다고. 아니요, 그걸 주는 게 아니고 프라지퀀텔이라고 하는 디스토마 약. 디스토마고 이거 니타조사나이드는 한국에서 못 사요. 외국에서 사는데 지금은
특히 저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약이 못 사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그 전에 일찍 샀기 때문에 2달 만에 온 겁니다. 왔는데 혹시 저게 뭐 코로나에 걸렸다 이러면 제가 이거 기증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회원들 중에 걸렸다. 그럼 제가 이거 구해드릴게요. 근데 회장님, 저걸 다 비타민을 다 여러 가지를 각각 먹잖아요. 저는요, 비타민 종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합으로. 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이거 하루에 1800mg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1800mg면 이걸 한 알에 갖다 요거 조금 다 넣었다 쳐봅시다. 양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비타민 D도 이거 하나가 5000IU짜리인데 5000IU 같으면 종합영양소에 하나에 5000IU 들어있는 게 없어요. 뭐 3IU, 5IU, 10IU 요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흔적만 남길 만큼의, 다시 말하면 소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이 아마 뭐 소 국물이라면 그 정도의 물이에요. 그래 종합 비타민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드시는 것보단 낫다. 없으면. 근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먹는 약 지금 다가 그거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사람들은 그 약 챙기면 없는데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요. 아침에는 저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아침을 안 먹는데 공복에 이거 다 털어놓으면 한오콤이에요. 그렇죠. 한오콤을 그냥 공복에 다 먹어도 괜찮더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영양소는 어색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아침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그건 어찌됐든 간에 장이 예. 튼튼하시니까 그렇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회장님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에 약을 챙겨 먹는 하는 게요 힘들어요. 제가 19살 때부터 내가 혈압약을 챙겨 먹습니다. 예. 근데 지금 70이니까 몇 년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챙겨 먹는 것도 어떨 때 잊어버리고.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약이라 생각하면 절대 못 먹습니다. 밥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되고, 지금 동산병원에 가면, 동산의원에 가면요, 정경호 장로님 제가 차트에 보면 고혈압약을 제가 처방해서 먹었어요. 먹다가 언제부터 끊었냐? 비타민 C 먹고부터 고혈압약이 끊어졌어요. 지금 가서 재보면 거의 저혈압일 정도예요. 100에 60일에 나와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다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니까.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튼튼한데 왜 고혈압이 오겠어요? 없어져요, 고혈압. 예. 아마 비타민 C를 아마 메가도스로 한 때에 한 스푼씩 드실 정도로만 드셔보세요. 아마 그거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건 다 좋은데 다 가지고 있는 그 약, 여기 있어. 여기 컴퓨터가 나와요. 나오는데. 뭐를 말해? 다 가지고 있는 종합영양제? 아니, 영양제 말고요. 미세 그거까지. 니타조사나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 해충이 다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 되는 약이에요. 예. 다 되는 거예요. 세포속에 들어가. 아무튼, 그런데 알벤다졸도 8일에서 20일을 드시면 하루에 2알, 폐 흡충, 간 흡충,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까지 없어진다고 그렇게 문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벤다졸을 우리 김호 장로님이 엄청 많이 사가요. 15만원치 사가에 가셨거든요. 15만원어치만 박스를 한 박스예요. 내가 지금 알벤다졸을 3일 먹고 한 열흘 쉬다가 한 3일 먹고, 지금은 제가 그래요. 왜? 처음에는 한 달을 먹었어요. 한 달을 딱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알벤다졸을 우리 식구, 아들 셋, 며느리 둘, 마누라, 애들 손녀 둘까지 싹 다 먹였어요. 어떻게? 무조건 너들 한 달씩 먹어라. 의무제가. 먹고 나서 우리 둘째 아가요. 둘째 아, 셋째 아가 비염 알레르기가 심해.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서울에 있다가 문경에 있다고만 1분에 한 번은 코를 풀어야 돼. 코가 하도 나와서 코가 풀고 기침하고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심하니까 병원에서 못 고쳐. 거기 완전히 없어졌어요. 알레르기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정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정문섭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비염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한 게 왜 자동차 앞에 유리에 비 맞은 것처럼 꼭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시켰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알벤다졸 한번 드셔보세요. 이분이 이 약을 며칠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먹었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 제가 식사 제공을 한번, 밥을 한번 사고 싶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눈이 맑아져가지고. 아유, 나가면 상쾌한 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뭔가 하면 혈당이 높아가지고 고혈압, 당뇨가 심했어요. 당뇨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점촌에 가면 점촌 시민교회 다니는 그 안집사라고 있어요. 시모텔 하는 분. 이분이 코는 크지만은 코가 날마다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 코가 막히고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 코가 막힌대요. 눕는 쪽에 코가 꼭 막힌다는 거예요. 잠잘 때 늘 한쪽 코라신데 그래 니도 알벤다졸 한번 먹어봐. 이랬더니 알벤다졸을 한 20일간 무조건 아침 저녁 먹었대요. 먹고 나선 코가 뻥 뚫힐대. 그러고 나서 지금 두 코로 쉬는 게 지금 이게 몇십 년 만이라네. 코가 뚫히는 거 이거 얼마나 상쾌한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지금 다 두 코로 쉬시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한쪽 코로 잘 때마다 한쪽 코로 쉬봐요. 그것도 한쪽 코도 또 반은 막히고 또 억지로 쉬면 애먹어요. 근데 아마 이 알벤다졸이 꼭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검색해보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드실 때 비타민 E나 아니면 뜰기름 한 2-3번 하고 같이 해서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영양소 중에 지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용성은 이것도 지용성이고 비타민 A 이것도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기름에 녹는다는 것은 기름을 같이 먹어줘야 이것이 분해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뜰기름을 한 2스푼 먹고 그 다음에 오메가2라고 하는 황산화제 있어요. 황산화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약을 먹었을 때 녹아서 몸속으로 혈액으로 팍 퍼지게 하는 효과를 하는 게 비타민 E예요. 그래서 E와 뜰기름을 같이 먹는 겁니다. 예, 이 해충약도 그렇고. 예, 그런 걸 아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까? 예. 약품은 그 쿠팡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 다 쿠팡에서 샀어요. 예, 나는 내가 못 사니까 난 우리 아들한테 야,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 딱 보내줘요. 요거 똑같은 거 쿠팡에 가서 검색해서 사서 보내라. 이러면 아들 서희 중에 하나 아들한테만 얘기할게 미안할게 둘째한테 한번 전하고 셋째한테 전하고 첫째한테 골고루 시켜요.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다 사서 보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타민 A 같은 건 이게 고소해요, 약이. 그래 이게 그냥 이런 거 씹어 먹어도 돼요.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